네, 여러분, 그 챕터 6 양자역학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름이 양자역학이 아니라 사실 여기서는 수소 원자의 그 퀀텀 티어리에 대한 적용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이 되겠고요. 전 시간에 어떻게 마무리가 됐냐면 잠깐 보면 그 이게 바로 폴라 코디네이트에서 시페리컬 폴라 코디네이트에서 나온 슈레딩거 방정식인데요. 이 방정식을 다음과 같이 세 개의 서로 다른 변수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해서 푸사이를 가정하고 변수분리를 통해서 이케이션 세 개를 이제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세 개는 각각 그 레디알 이케이션, 그다음에 세타 폴라 이케이션, 그다음에 어지미탈 방향의 그 파이 이케이션으로 나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각각은 각각의 퀀텀 넘버를 나온다고 했고, 그 퀀텀 넘버는 에너지하고 앵귤러 모멘텀의 크기, 그다음에 g 방향의 앵귤러 모멘텀의 크기하고 방향에 대해서 양자화됨을 보인다고 얘기했습니다. 아, 어, 지금 오늘은 그 이케이션 하나하나를 이제 뜯어보면서 그 의미를 좀 찾아보려고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걸 다 리거러스하게 풀어야지 다 맞는데, 그거는 이제 현대물 수준 넘어가기 때문에 양자역학에서 배우기로 하고, 여기서는 최대한 좀 그 유사성이나 다른 걸 통해서 그 각각의 이케이션의 의미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프린시펄 퀀텀 넘버, 그러니까 에너지 퀀텀 넘버라는 n이라는 겁니다. 왜 n이 여기서 똑같이 존재할 수 있을까를 이제 알면 되겠습니다. 그 이케이션, 이게 r 방향의 이케이션입니다. 첫 번째 이케이션 잠깐 보면 이 이케이션이겠습니다. 그 이케이션을 쓰게 되면 다음과 같이 쓰여집니다. 이 이케이션은 그 r 방향의 에너지에 대한 이케이션이고요. 우리가 이 이케이션을 보게 되면 요거는 뭐냐면 그 파이나이트 월 또는 인피니트 월에서 쓴 1D 슈레딩거 이케이션이 되겠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 이 이케이션이 굉장히 흡사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는 어떤 라플라시안의 푸사이가 어떤 E-U니까 어떤 키네틱 에너지가 되겠죠. 키네틱 에너지의 어떤 폼하고 그다음에 푸사이 형태로 쓰여집니다. 여기는 뭐냐면 역시 이제 라플라시안 R에 대해서 있고요. 그다음 역시 키네틱 에너지에 대한 텀으로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에너지에다가 포텐셜 에너지, 그다음에 어떤 걸 빼준 에너지 텀으로 표현되는 거죠. 자, 여기 보면 두 개 이케이션을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그래요. 일단 이렇게 한번 비교해봤고 상황은 어떤지 봅시다. 여기는 수소에 전자가 하나 속박되어 있는 거죠, 그죠? 속박되어 있을 조건이 뭡니까? 바인딩 에너지보다 작은 에너지가 있을 경우에 바인딩 에너지는 이온화 에너지랑 똑같습니다. 여기 속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에너지보다 작을 때 속박되어 있는 거고요. 우리가 수소 원자를 본다고 하면 얘는 전자는 속박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파이나이트 월을 한번 봅시다. 그리고 이럴 때는 어떨까요? 포텐셜 월보다 작은 에너지 갖게 되면 속박되어 있겠죠, 그죠? 만약에 큰 에너지 갖게 되면 속박되지 않고 이렇게 프리 파티클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웨이브 펑션을 그리게 되면 밖에서는 이렇게 큰 데다가 요 안에서는 에너지가 클 경우에는 굉장히 K가 큰 값으로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작아지는 이런 값이 되겠습니다. 이게 왜 더 찌글찌글한지는 K가 2n분의 P제곱인데 P가 뭐냐면 2n분의 하바 K예요. 하바 K. 다시 쓰면 여기 K는 2n분의 하바의 K 값이다. 이거 웨이브 넘버예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커지면 웨이브 넘버가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쪽으로 갔을 때보다 여기 갔을 때 더 에너지 운동 에너지가 커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찌글찌글해진 겁니다. 어쨌든 이건 프리 파티클에 대한 웨이브 펑션이고요. 이럴 경우에는 뭡니까?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얘가 포텐셜 에너지보다 작은 값을 갖게 되면은 이 양 끝에서 어떤 바운더리 컨디션이 만족하면서 이 안에 갇혀 있는 어떤 상태가 되고요. 그럴 경우에는 에너지가 양자화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어떤 에너지보다 낮은 상태 에너지가 있게 되면은 바운드되어 있고 갇혀 있게 된 상태가 되고, 그렇게 되면은 얘는 양자화되어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이 상태가 마치 똑같이 이런 상태가 됩니다. 이케이션도 그래서 굉장히 닮았어요. 그래서 이런 유사성에 의해서 파이나이트 월 포텐셜, U보다 작은 에너지 갖고 있는, 그래서 거기서 일렉트론하고 이온 에너지보다 작은 그 에너지 갖고 있는 수소 원자의 전자의 경우는 둘 다 바운드 되어 있고, 그래서 얘가 에너지 컨타이즈 되는 것처럼, 얘란 말이 이제 파이나이트 월에 있는 파티클처럼 얘 역시 수소 원자도 컨타이즈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두 상황이 너무 비슷하니까 이케이션도 비슷하고, 우리가 풀었던 얘가 양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얘도 양자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유사성에서 이제 전달이 되고요. 다시 또 얘기하지만 얘는
3학년 때 다시 또 정확하게 다시 또 계산하는 거 배웁니다. 여러분 그때 기대가 되죠? 기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에너지 양자화는 이 R 방향으로 나타내는 쉴딩 이퀘이션도 알 수 있는데 그 유사성으로 또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번에 이 프린시펄 퀀텀 넘버에 대해서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수소 원자가 이 R 방향에 대한 어떤 모션 때문에 에너지가 컨타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결론일 것 같아요. 잘 이해했습니까? 수소 원자의 전자가 갇혀 있는 상태에 있고 R 모션에 해당되는 쉴딩 이퀘이션 풀어보면은 양자가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바로 전장에 프린시펄 퀀텀 넘버 또는 에너지 퀀텀 넘버에 이어서 오비탈 퀀텀 넘버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비탈 퀀텀 넘버는 앵귤러 모멘텀에 대한 얘기고, 이걸 설명을 통해서 우리는 앵귤러 모멘텀이 퀀타이즈 됐다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에너지가 퀀타이즈 됐듯이 앵귤러 모멘텀도 그 양이 퀀타이즈 됐다라고 얘기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전자의 앵귤러 모션을 다 고려하기 때문에 슈딩거 이퀘이션에서 세타 파트하고 파이 파트 둘 다 이제 리거러스하게 풀어야지만 앵귤러 모멘텀에 대해서 풀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누누이 얘기했지만 이거는 양자역학에서 배울 그런 적이고요. 그래서 현대물리에서는 그렇게 다루지 않고 이걸 푸는 대신에 요거 에너지 이퀘이션을 잘 컨시더링 해갖고 그 앵귤러 모멘텀의 컨타이제이션을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걸 한번 봅시다. 이거는 바로 전 시간에 전 장에서 풀었던 뭐죠? 그 R 방향의 어떤 슈레딩거 이퀘이션이 되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에너지 퀀타이제이션을 그냥 시밀러리티, 파이나이트 월하고 비교해 봐서 그걸 통해서 이제 퀀타이제이션을 그냥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걸 요 이퀘이션을 통해서 앵귤러 모멘텀 어떻게 하는지 좀 봅시다. 여러분 보면 여기는 라플라시안에 해당되고 요 파트가 뭔지 한번 봐봐요. 요 파트는 재미난 게 에너지하고 포텐셜 에너지의 이런 형태로 써져 있고 또 다른 텀이 하나 들어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텀이 와야 되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면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보게 되면 EM 오버 하바 그 다음에 에너지 텀이 들어오게 됩니다. 에너지인데 에너지가 뭐냐면 토탈 에너지에서 U를 빼준 우리가 얘기하는 키네틱 에너지 텀에 해당되는 값이 들어있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X 모션을 하려면 X 방향의 키네틱 에너지를 살펴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에너지가 있는데 에너지가 이 포텐셜을 넘을지 안 넘을지를 볼 때 보면은 중요한 거는 이쪽 방향의 키네틱 에너지가 중요합니다. 이쪽 방향에 만약 얘 수직한 이쪽 들어가는 방향이나 또 나오는 방향 거꾸로 쓰죠. 어쨌든 간에 이 방향에 대한 키네틱 에너지는 이 포텐셜 월을 넘을지 안 넘을지에 대해서는 크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X 방향이면 X 방향의 키네틱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 R 방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방향은 얘 나타내는 것들은 대략 키네틱 에너지 알파한테 해당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전부 다 에너지 형태로 묶어놓읍시다. 여기 EM 오버 하바 스퀘어 앞에가 에너지니까 얘를 이렇게 묶을 수 있죠. 예, EM 오버 하바 스퀘어를 묶고 양변 여기 써주면 되겠지, 그죠? 앞에 거는 그대로 두 개의 값을 쓸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얘가 이렇게 돼 있지만 얘를 여기다 쓰지 말고 이렇게 크게 묶고 여기다가 EM의 하바 스퀘어 이렇게 써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뭘 봐야 되냐면 에너지가 그 키네틱 에너지가 있는데 키네틱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를 나눌 수 있는데 그게 R 방향하고 오비탈 방향, 세타 방향, 파이 방향으로 두 개로 나눌 수 있다고 가정을 하면 그 값은 이렇게 써줄 수 있습니다. 이 두 개 값하고 그다음에 포텐셜 에너지 값을 쓸 수 있어요. 응? 이해했습니까? 예.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얘가 이쪽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 했죠?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묶었을 때 얘는 EM이 들어오고 하바가 나오는데 하바 스퀘어가 나오는데 얘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키네틱 에너지 레디얼 파트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좀 여기다 그냥 써볼게요 한번. 이렇게 묶고 이렇게 그러면 EM의 하바 스퀘어 이렇게 묶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지워주겠습니다. 자, 요거 값이 의미가 뭐예요? 예, 얘가 바로 키네틱 에너지의 R 디렉션의 키네틱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값을 그 에너지는 이렇게 요 값 여기 얘기하는 K2 레디알하고 그 다음에 오비탈 방향, 그다음에 포텐셜 방향 쓸 수 있다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얘를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E 마이너스에 얘를 정리하면 E 마이너스에 K2의 오비탈
플러스 4 파이 입실론 제로 R에 2 스퀘어 뭐 이런 형태 쓸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그 값을 여기에 이제 대입을 하게 됩니다. 이 식에다가 이 안에다가 그러게 되면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할 수 있게 돼요. 대입한 이게 이 값에 해당되니까. 그래서 보면 여기서 에너지는 바로 여기 에너지가 나오죠. 그래서 4파이도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똑같이 나오는 식이. 그러면 나머지 요식은 뭐냐? 요식은 바로 오비탈 키네틱 에너지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정리한 값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EM 들어가 있습니다. EM 하바스퀘어. 여기 들어간 값은 다른 게 아니라 오비탈 모션을 해서 나오는 키네틱 에너지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차피 키네틱 에너지이기 때문에 얘는 2분의 1 mv 제곱 형태로 쓸 수 있고요. 근데 얘를 조금 더 바꿔볼게요. 2분의 1의 mv 제곱인데 여기다 m을 하나 더 곱해봐요. 그러면 스퀘어가 되죠. mv 스퀘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다 r 스퀘어를 곱해봅시다. 그러면 얘는 여기도 r 스퀘어 보면 똑같은 식이 나오죠. 그죠? 근데 mvr은 뭐에 해당되냐면 앵귤러 모멘텀에 해당됩니다. mv가 이제 p가 되겠고 r은 그 arm에 대한 r이 되기 때문에 r 크로스 p 해갖고 앵귤러 모멘텀이 돼요. 그래서 얘는 2의 m의 r 스퀘어의 l 스퀘어 형태로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앵귤러 모멘텀에 대한 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두 식이 같다고 놓고 하니까 바로 위에 식 요거 두 개 갖게 돼갖고 다음과 같은 이제 앵귤러 모멘텀 식이 나오게 됩니다. 앵귤러 모멘텀의 값은 이건 아까 이렇게 상수라고 했습니다. 상수에 이렇게 표현된 상수예요. 상수에 이렇게 하바 형태로 표현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0일 때는 어떻게 되니까 0 곱하기 1이니까 0이 나오고 1일 때는 어떻게 나와요? 1하고 2하고 루트의 어떤 값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n-1까지 앵귤러 모멘텀이 퀀타이즈 됐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앵귤러 모멘텀은 원래 물리량 중에서 벡터에 해당돼요. 벡터. 근데 여기는 어떠냐면 방향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어떤 앵귤러 모멘텀이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됐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 양이 퀀타이즈 됐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하바의 어떤 값으로 나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때 쓰이는 것을 오비탈 퀀텀 넘버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걸 알기 때문에 L에 퀀텀 넘버를 L에 뭐 L 플러스 1 형태로 지어놓고요. 그죠? 그래 주양자수 프린시펄 퀀텀 넘버는 n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마그네틱 퀀텀 넘버라는 것은 ml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넣고 풀긴 했지만 어쨌든 이 L 값은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그러니까 슈레딩거 이퀘이션에서 이쪽 파트를 보니까 얘가 그 오비탈 모션 하는 앵귤러 모멘텀에 해당되는 그런 앵귤러 모멘텀을 만드는 그런 파트에 해당됐고 얘를 살펴보니까 앵귤러 모멘텀이 같이 컨저브 되어 있다는 것을 퀀타이즈 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좀 어렵나요? 그죠?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할 겁니다. 왜 L은 0부터 모두 이상하지만 아직까지 이게 왜 0부터 나오는지 아직까지 배우지 않았으니까 왜 n-1일까라는 겁니다. 신기하죠? 그죠? 이것이 양자역학이에요. 실은 양자역학 풀어보면은 에너지가 왜 퀀타이즈가 있고 왜 1부터고 뭐 이런 얘기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왜라는 건 슈레딩거 이퀘이션의 어떤 결과예요. 컨지커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양자역학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일단 슈레딩거 이퀘이션 풀어보고 그걸 받아들이자라고 처음에 양자역학을 많이 이해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직 그걸 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일단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양자역학을 풀면서 제대로 한번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두 개 배웠습니다. 에너지 퀀텀 넘버, 프린시펄 퀀텀 넘버 n하고 그 다음에 오비탈 퀀텀 넘버 l에 대해서 배웠고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됐습니다. L은 n을 넘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제일 낮을 때는 이게 뭐죠? n은 1이 됩니다. 1. 그럼 L은 뭐예요? 0밖에 못 갖는 겁니다. 에너지가 그 다음 스테이트에 있다. 그러면 2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L은 뭡니까? L은 1하고 0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이거에 의해서. 그죠?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테이블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n이 1일 경우 L은 0일 것 같습니다. 그거를 첫 번째 n을 그냥 이렇게 n을 앞에 숫자로 나중에 설명하고 그 다음에 n이 2일 때는 어떻게 냐면 L이 0도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1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죠? 2는 못 가져요. 이것 때문에. 그죠? 3일 때는
L이 3 이하니까 0, 1, 2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도 못 가져요. 또 이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양자수 두 개, 프린시플 컨트롤 넘버하고 그 다음에 오비탈 컨트롤 넘버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화학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n은 그냥 앞에다 숫자를 써주고 L이 0이면 S라고 하고 n이 1이면 P, n이 2이면 D라고 하자. 그래서 n이 2이고 L이 2인 것에 대해서 이렇게 안 하고 2P, 투페이스 스테이트 전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는 n이 3이고 그다음에 L이 0일 때 그러면 3S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편하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화학하는 사람들이 많이 쓰게 되고요. SPD 뭐 이런 거는 뭐 사람들이 스피어 뭐 폴라이제이션 다이폴 이렇게 처음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 아닙니다. 이 양자역학이 태동하기 전에 이미 화학하는 사람들이 벌써 전자구조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면서 자기들끼리 그냥 붙이는 것들이 많아요. 그 의미가 없습니다. 잘 이해 못하고 이름 붙인 거기 때문에 뭐 샤프, 프린시팔, 뭐 디퓨전, 펀더멘탈 뭐 이런 걸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SPDF의 의미를 주지 말고 그냥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아니면 그냥 우리가 물리쟁이답게 n 이퀄 1, l 이퀄 0, 뭐 이런 상태 이렇게 얘기해도 상관없습니다. n, l, 그다음에 또 하나 뭐 있죠? m해를 통해서 우리가 양자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이해했습니까? 그게 n이 1일 때 l은 0, 그다음에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프린시플 퀀텀 넘버 아니 각각의 프린시플 퀀텀 넘버요, 오비탈 퀀텀 넘버. 근데 하나 더 있으면 이제 좀 나름 여기까지는 나름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케이션 3개에서 3개의 양자수가 나왔으니까 양자 상태가 되려면 3개를 다 표현해야 됩니다. 우리 2개 배웠습니다. 하나 더는 그 다음 장에 또 배우게 됩니다. 네, 세 번째 그 마그네틱 퀀텀 넘버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지금 프린시플 퀀텀 넘버하고 앵귤라 퀀텀 넘버, 그다음에 마지막 배울 마그네틱 퀀텀 넘버에 대해서 이제 배우는 겁니다. 마그네틱 퀀텀 넘버는 뭐에 해당되냐면 누차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적도 방향으로 움직이는 이렇게 경도 방향의 전자 모션에 관계가 되어 있고요. 이걸 통해서 마그네틱 앵귤러 모멘텀이 방향하고 값이 양자되어 있음을 또 얘기를 해줍니다. 자, 슈레딩거 이퀘이션 한번 봅시다. 슈레딩거 이퀘이션 다시 보면 우리가 이렇게 3개의 이퀘이션을 나왔다고 했습니다. 이 2개는 너무 복잡해서 현대문에 못 풀고요. 제일 만만한 요거는 이제 우리가 풀 수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자, 이걸 한번 좀 봅시다. 이걸 알면 우리가 이제 마그네틱 퀀텀 넘버를 좀 의미를 끌어낼 수 있어요. 자, 이퀘이션은 이렇게 나오고요. 이건 어떻게 나옵니까? 어렵지 않은 이퀘이션이 미분만 형식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미분했더니 두 번 어떤 마이너스에 자기 자신이 나온 값이 되겠습니다. 얘는 뭐가 똑같죠? 사인하고 코사인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오일러 릴레이션에 의해서 이렇게 익스포넨셜에 i가 들어가 있는 이런 형태로 써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ml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이렇게 써지고 그 다음에 얘의 특징은 뭐냐면 이게 파이 방향의 어떤 모션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돌아가는 모션입니다. 나중에 이 세타는 0에서 90도까지 안 되는데 r도 0에서 무한대인데 얘만 피리오딕해요. 한 바퀴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거야. 2파이하고 0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얘가 어떤 해를 구했을 때 2파이를 돌렸을 때는 같은 값이 나와야 됩니다. 그게 이제 변하지 않는 어떤 스테디 스테이트의 솔루션이 되겠죠. 그래서 요 이퀘이션의 특징은 이렇게 나오지만 여기다가 파이 대신에 2파이 더한 요 값도 같은 값이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얘를 쓰면 a의 익스포넨셜에 i, m, l에 파이가 하나 있고 곱하기 뭐죠? 익스포넨셜에 i, m, l에 2파이 값이 있습니다. 근데 요 값하고 요 값하고 같으려면 뭐 해야 돼요? 앞에 약분이 되고 요 값이 1이어야 됩니다. 1. 그래서 요 값이 1일 때 그 피리오딕 컨디션을 만족하게 됩니다. 요 값이 1이려면 뭐 해야 되냐면 요 안의 값이 2파이의 정수배가 돼야 되는데 이 방향성이 있어갖고 마이너스로 가든 플러스로 가든 상관이 없어요. 그 플러스 마이너스 값이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2파이는 다 나눠주게 되면 ml은 0부터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런 형태로 갖고 나오게 됩니다. 재미난 건 나중에 얘는 최대값이 존재하는데 그게 뭐냐면 L의 값이에요. L. 좀 전에 구한 오비탈 퀀텀 넘버에 해당됩니다. 왜 L의 값이 궁금하죠? 여기서는 좀 배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받아들여지고 이렇다는 거 좀 받아들여지고 자세한 건 현대 양자역에서 한번 보여보도록 합시다. 아쉬워요.
뭐가 쉽냐면 이게 현대물리를 알려주는데 이걸 다 풀어갖고 다 소개를 해주는 게 맞긴 한데 그러지 않고 그냥 소개만 합니다. 마치 뭐 물리 배우는데 화학 배우는 것처럼 지금 배우고 있어요. 좀 아쉽지만 여러분 조금만 참고 조금 더 자세한 거는 양적까지 배우고 여기서 의미를 잘 찾아가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여기서 좀 더 점프가 있는데 그 ml이라는 값이 어떤 게 의미가 있냐면 그 G축에 마그네틱 앵귤러 모멘텀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관계냐면 이렇게 나와요. G축의 앵귤러 모멘텀은 하의 어떤 요거 ml의 값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축 G축이 있는데 G축의 앵귤러 모멘텀은 이 값을 갖고 이게 하라는 하를 갖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도 갈 수 있어요. 마이너스 방향으로 하를 갈 수 있어요. 하바를 그 다음에 앵귤러 모멘텀은 같은 방향으로 2하바 이쪽으로 마이너스 2하바 뭐 이런 식으로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웃기죠, 그죠? 재밌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앵귤러 모멘텀에 대한 G축에 대한 퀀타이제이션을 얘기하는 거고요. G축은 뭐냐? G축은 굉장히 아비추럴해요. 지금 수소와 이게 아비추럴합니다. 그래서 한쪽 방향이 G축, 이쪽도 G축 됐을 그렇잖아. 그래서 자기장을 걸었을 때 이제 기준으로 하게 되면 자기장 방향으로 얘들이 다음과 같은 퀀타이제이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쪽 방향에 B가 걸리면 그쪽 방향으로 앵귤러 모멘텀의 퀀타이제이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치 공간이 이쪽으로 퀀타이제이션이 일어나는 것처럼 자기장 방향으로 앵귤러 모멘텀 퀀타이제이션이 일어나서 이걸 스페이스 퀀타이제이션이라고도 또 얘기를 하게 됩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서는 G 방향에 L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그 전에 얘기할 때는 이건 ML 얘기할 때인데 L 얘기할 때는 뭐였냐면 그냥 L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의 차이점은 뭐냐면 얘는 방향이 있고 얘는 방향이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응? 얘는 토탈 앵귤러 모멘텀에 해당될 수도 있고 얘는 뭐예요? G 방향의 앵귤러 모멘텀에 해당됩니다. 방향하고 크기를 다 나타내고 퀀타이제이션 나타내는 값이 바로 이런 스페이스 퀀타이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전에 이제 배운 것은 그냥 방향은 몰라요. 하지만 방향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매그니튜드만 퀀타이제이션 됐다라는 것을 L이라는 정보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이게 왜 방향 퀀타이제이션이 안 됐냐는 것은 지금 좀 설명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책에 나오긴 합니다. 이거 uncertainty principle을 통해서 금방 알 수 있어요. 방향까지 퀀타이제 되는 순간 굉장히 골치 아파집니다. 이 uncertainty principle이 좀 어긋나게 돼요. 그래서 L은 그 방향성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냥 마그니튜드만 퀀타이제 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값은 뭐라고요? 요 값이라는 거예요. L이 있고 그 다음에 LG가 따로 있다는 것을 좀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이게 거의 사형 형태거든. L이 어딘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이쪽 성분이 LG 형태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값이 퀀타이즈 돼갖고 LG2 LG가 아니라 어떤 2배의 LG.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가 하바가 되고 그 다음에 이 하바 뭐 이런 형태로 존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스페이스 퀀타이제이션 마그네틱 퀀텀 넘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좀 제가 설명하면서도 좀 재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거를 그냥 어떤 이퀘이션에 대한 컨시퀀스가 아니라 그냥 받아들여 달라고 하니까 좀 재미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런 일이 이게 우리가 수소를 양자역학적으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현대물리라는 베이스가 아직 단단하지 못해요. 그런데 또 꼭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소개는 해야 되는 거야, 현대물리에서. 그 책도 이렇게 좀 아쉽게 좀 다뤘습니다. 여러분 배우면 좀 아쉬움이 있을 텐데 수소에 대해서는 다시 얘기하지만 나중에 진짜 한 달 동안 풀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게 있다는 걸 잘 기억해 두고 그때 배울 때 도움을 받았으면 합니다. 도움이 됐으면 해요. 그때 공부할 때. 이걸로 수소를 좀 마치고 수소가 아니라 수소에 대한 어떤 퀀텀 넘버 세 가지 퀀텀 넘버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또 다른 현상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네, 우리가 양자수에 대해서 이제 다 배웠고 그다음에 알아봤고 그다음에 그걸 넘어서 이제 알아볼 물리 현상은 이제 지만 효과라는 겁니다. 지만 효과는 그 양자역학이 태동하기 전에 1800년도 후반에 네덜란드 과학자, 물리학자 지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발견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 보어처럼 이제 원자 스펙트럼을 확인해 봤더니 파장하고 인텐시티가 이런 게 스플릿된 그런 선 스펙트럼이 나왔는데 재미난 게 수소의 원자 스펙트럼입니다. 근데 자기장을 걸었더니 얘들이 이렇게 스플리팅이 일어나요. 몇 개들이 이렇게.
그런 것들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스플리팅이라 하지? 해서 사람들이 그 제만의 지만 스플리팅이라고 하고 또는 지만 이펙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말로는 지만을 뭐 제이만 이렇게도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혼돈하지 않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좀 다이폴 같은 걸 좀 알아야 되니까 기본적인 걸 좀 약간 인스트럭션을 하고 그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마그네틱 모먼트라는 게 있습니다. 마그네틱 모먼트는 뮤라고 표현되고 이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자석을 굉장히 작게 나눴을 때 제일 작은 자석 요소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어렵나? 어떤 얘기냐면 어떤 자석이 있는데 자석을 계속 조그맣게 나누게 되면 항상 N극의 수로 나오게 됩니다. 또 나누게 되고 그 중에서 제일 작은 자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N극하고 S극은 어떻게 표현될 수 있냐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전류가 흐르게 되면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이 만들어집니다. 그 자기장의 소스는 이제 전류가 되겠죠. 이게 바로 암페어로죠, 그죠? 그래서 이제 조그만 자석과 같은 전류 루프, 그걸 바로 마그네틱 모먼트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마그네틱 모먼트 값은 벡터 값이라서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는 루프가 있다고 하면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마그네틱 모먼트가 생깁니다. 그리고 모먼트의 값은 흐르는 전류하고 그 전류가 감싸고 있는 면적을 곱한 값으로 나오게 되고 방향은 면적 벡터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이 면적의 수직한 방향으로 그런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마그네틱 모먼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크기하고 방향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근데 이런 그 마그네틱 모먼트가 이 자석 같다고 했잖아. 이 마그네틱 모먼트가 자장 내에 있다고 하면 만약 이렇게 있다고 하면 얘들이 이렇게 로테이션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키네틱 에너지가 증가하게 돼요. 그 말은 이제 어떤 포텐셜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자기장하고 마그네틱 모먼트가 이런 세타 방향을 이루고 있다 그러면 요만큼의 토크를 받습니다. 이거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 뮤 크로스 b를 이렇게 푼 값이에요. 그러면 이제 뮤 b의 사인 세타만큼 토크를 받고 사인 세타니까 사인 세타가 0이면 여기 이렇게 되는 거네. 정렬한 경우는 토크를 받지 않고 이거 떨어져 있을 경우만 이렇게 토크를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만큼 세타만큼 떨어졌을 경우에는 어떤 포텐셜 에너지도 존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얘가 이쪽 포텐셜 에너지 낮은 쪽으로 움직이려고 합니다. 이해했습니까? 이렇게 놓게 되면 나중에 종국에 이렇게 정렬하려고요. 그러니까 오버슈팅이 되면 이렇게 되고 이쪽으로 계속 오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걸 에너지를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쨌든 자기장 내에 마그네틱 모먼트가 있을 때, 뮤가 있을 때 다음과 같은 토크하고 다음과 같은 포텐셜 에너지를 갖는다라는 것을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수소는 마그네틱 모먼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자 핵이 있고 원자의 주위에 전자가 이제 뭐 돈다고 하면 좀 뭐하지만 일단 전자가 분포를 합니다. 그래서 얘가 만약에 운동한다고 하면 전류도 만들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마그네틱 모먼트가 있다고 이제 보온을 이제 강력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마그네틱 모먼트 값을 구하게 되면 뮤는 어떻게 나오냐면 전류하고 면적을 곱해야 되는 거니까 전류는 뭐냐면 전자 하나가 있잖아요, 그죠? 수소. 그러니까 전자 하나가 빙글빙글 도는 거니까 차지를 얼마나 빨리 도냐 시간을 나눠준 값이겠습니다. 거기다 a를 곱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얘는 여기는 t는 뭐예요? 주기죠. 한 바퀴 도는 얘가 이렇게 수소에서 전자 이렇게 한 바퀴 도는 데 걸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걸 이제 주파수로 바꾸게 되면 여기서 2의 f의 a 이런 형태로 나게 됩니다. a는 파이 r 제곱이니까 2의 f의 파이 r 제곱 이렇게 써게 됩니다. 그죠? 그게 바로 요 값이 되겠습니다. 마그네틱 모먼트는 다음과 같은 값으로 나와요. 근데 여기 마이너스 값이 붙었네. 왜 그럴까요? 전류의 방향하고 전자의 이동 방향이 반대죠. 그러니까 전류 방향이 벡터가 거꾸로 됩니다. 마이너스 값이 붙게 돼요. 이거하고 바이 데피니션 앵귤러 모멘텀은 MVR 형태로 지어지게 되겠죠. 그죠? 그죠? MVR.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V는 어떻게 나옵니까? V는 어떻게 나오죠? V는 그 시간을 2파이 R로 나눠주게 되면 뭐게 됩니까? 속도가 나오는 겁니까? 그러면 한 바퀴 돌 때 2파이 R을 하고 이때 걸린 시간을 T라고 주기라고 하니까 여기 요 값이 바로 V 값이 되겠습니다. V. 근데 요 값은 어떻게 나오냐면 2파이 R에 T분의 1이니까 F 형태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2파이 r f가 이제 v 형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2파이 m의 f 요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식은 이렇게 써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두 식을 써 있는데 여기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f 파이 r 스퀘어, f 파이 r 스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 f 파이 r 스퀘어를 두고 m분의 1, m으로 나눠주게 되면 2의 m의 요게 f 파이 r 스퀘어 형태가 나와요. f 파이 r 스퀘어를 낸 값을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다음의 식이 나옵니다. 뮤 값은 요 f 파이 r 스퀘어 대신에 이걸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나오고 2의 2m의 그다음에 앵귤러 모멘텀 L 값이 나오게 됩니다. 어렵게 설명했지만 이 두 식 그냥 연립하면 돼요. 그럼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건 뭐냐면 그 앵귤러 모멘텀 L을 갖고 있을 때 그때 수소 원자가 갖고 있는 마그네틱 모먼트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뮤 값이 나왔으니까 뭘 할 수 있죠? 토크도 구할 수 있고 에너지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뭐부터 해볼까요? 네, 에너지부터 한번 해볼까요? 에너지를 해봅시다. 자, 에너지 경우 어떻게 될까요? 뮤 대신 이 값 집어넣게 되니까 여기다 집어넣어도 되겠네, 그죠? 넣읍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없어지고 2 오버 2m 나오고 그 다음에 L이 나오고요, 그죠? B의 코사인 세타 그대로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 같은 에너지를 포텐셜 에너지를 수소가 B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정렬했을 경우에 이렇게 정렬했을 경우에 다음과 같은 에너지를 갖는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포텐셜을 갖는 겁니다. 자, 이걸 조금 더 배웁시다. 예, 앞서 우리가 배운 내용을 잠깐 보게 되면, 그러니까 다이폴이 그 자기장이 이렇게 다음과 같은 모양으로 놓여 있을 경우에 에너지를 갖는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 값이 다음과 같이 나온다고 얘기했고요. 이 다이폴 모먼트 값은 뭐하고 똑같냐면 앵귤러 모멘텀하고 방향이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앵귤러 모멘텀하고. 자, 이거 굉장히 재미난 얘기입니다. 앵귤러 모멘텀하고 다이폴 모멘텀이 같고 이 상태에서 자기장이 걸렸을 경우에 다음에 에너지를 갖는다는 겁니다. 자, 이걸 알아두고 그 다음을 좀 넘어보도록 합시다. 자, 자기장이 한쪽 방향으로 걸렸다고 이제 가정을 합시다. 이쪽 방향으로. 그 다음에 마그네틱 모먼트 L 값은 한쪽으로 이렇게 정렬해 있을 겁니다. 이렇게 U나 L은 같은 겁니다. 그죠? 그럴 경우에 그 앵귤러 모멘텀 역시 이제 그 퀀타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 값 퀀타지가 되어 있어요. 뭐라고 퀀타지 되냐면 요거 n이 정해지면 가질 수 있는 L도 정해집니다. 근데 그 값으로 퀀타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방향성이 어딜까? 내가 그렸지만 사실 이렇게 그려지지 않고 실은 그리기 굉장히 어려운데 꽃갈 콩 모양으로 이렇게 그릴 수도 있는 겁니다. 다시 그릴게요. L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 이렇게 어느 방향으로 여기도 L도 있고 여기도 L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하여튼 L은 결국 방향을 나타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재미난 건 뭐냐면 L의 이쪽 G 방향에 자기장 방향에 사용시킨 거 이거 뭐라고 했죠? 아까 LG 방향이었지. 얘는 항상 일정한 값으로 나올 수 있죠, 그죠? 근데 그걸 아까 퀀타이즈 돼 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마그네틱 퀀텀 넘버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이제 퀀타이즈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값이 나오면 그 값에 자기장 방향의 값은 다음과 같이 퀀타이즈 돼 있다라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값은 이렇게 요 자기장하고 이루는 각도 세타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U하고 B가 세타 있는 것처럼 전 페이지 보면 이렇게 같은 형태로 놓여 있습니다. 어쨌든 얘가 어쨌든 간에 우리는 L이 어디든 간에 L의 코사인 세타는 우리가 기가 막히게 알 수 있습니다. 뭐죠? LG 값이에요. LG 값. 이것의 코사인 성분은 LG 값이고 LG 값은 이렇게 퀀타이즈 되어 있다는 것을 그 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이용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수소 어텀이 여기에 있을 경우 그러면 어딘가에 앵귤러 모멘텀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앵귤러 모멘텀에서 마그네틱 모먼트 갖고 있을 겁니다. 어떤 각도로 이룰지 모르겠지만 그건 관심 없더라도 하더라도 이쪽 방향에 B 방향에 LG 값은 퀀타이즈된 어떤 값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써져 있지만 에너지가 L의 코사인 세타는 우리가 아는 L의 코사인 세타는 LG 형태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형태로 쓸 수 있습니다. 이해했죠? 그 다음에 얘를 조금 더 정리해 봅시다. LG가 어떻게 쓰이죠? ML의 하바 형태로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쓰고 ML을 끌어내고 2하고 하바를 묶을 겁니다. 이렇게 묶을 겁니다. 왜 묶냐면 얘는 다 각기 상수예요. 전자 질량하고 전자 차지하고 플랑크 콘스탄트 하에다가 2파이 아까 나눌 값이죠, 그죠? 항상 이제 같은
컨스탄트이기 때문에 얘를 하나로 떠갖고 이렇게 뮤 p 형태로 쓰게 됩니다. 그리고 얘를 뭐라고 하냐면 보어의 마그네톤이라고 얘기해요. 보어가 이제 전자기에서 나온 거하고 양자적인 거하고 합쳐갖고, 그러니까 수소 원자가 있을 때 얘가 수소 원자 전자, 보어는 이제 운동한다고 강하게 믿었으니까 돌 경우에 얘가 갖고 있는 자기장의 모먼트 값이다라고 해서 보어의 마그네트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그네틱 모먼트인데 마그네트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값은 이제 다른 값이 쓴 겁니다.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 자 여기 됩니다. U가 자기장에 수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가 뭐에 의존한다고요? 마그네틱 퀀텀 넘버에 의존한다는 겁니다. 에너지 뭐에 의존하죠? 에너지는 에너지 퀀텀 넘버 또는 프린시팔 퀀텀 넘버 n에 의존합니다. n에. 지금까지 그랬어요. 그다음에 L은 그냥 오비탈 퀀텀 넘버고, ML도 그냥 마그네틱 퀀텀 넘버라고 크게 에너지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기장이 걸린 순간 뭐하고? 얘하고 의존성이 있다는 겁니다. 한번 써볼게요. 자, n이 1일 때 L은 얼마예요? N은 0입니다. 얘는 또 0이 돼요. 그죠? n이 2일 때는 어떻게 돼요? 얘는 1이나 0을 갖고 있죠. 그죠? 맞아요? 예.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얘는 어떻게 됩니까? 이 녀석은 0이나 1이나 마이너스 1 갖고 있는 0 이렇게 갔습니다. 자, 여기서 봅시다. 그래서 자, 우리는 그 에너지, 양자역학에서 에너지는 그냥 자기장이 없을 때는 이 n에서만 의존합니다. n에만. 그래서 이렇게 n이 1, 2, 3에 따라서 에너지 퀀텀 넘버라고 하고 프린시펄 퀀텀 넘버에서 에너지가 바뀌게 돼요. 하지만 자기장이 있을 때는 뭐죠? 자기장이 있을 때는 이렇게 퀀텀 넘버가 서로 다르잖아요. m이. 이럴 경우에는 같은 에너지처럼 보이지만 자기장에서 각기 다른 에너지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 에너지가 스플리팅이 일어나게 돼요. 자, 그걸 나타내는 겁니다. 보면은 L이 1일 때 보면은 M이 0, 그다음에 플러스 1, 마이너스 1 갖고 있기 때문에 각각 다른 에너지에 포텐셜가 더해져 갖고 에너지 스플리팅이라는 걸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축태라는 말을 내가 얘기했나요? 축태? 양자 상태는 다른데 에너지가 같아 있는 거. 근데 자기장을 걷는 순간 이 축태 상태가 깨져갖고 에너지가 스플리팅이 일어났다고 해도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지만 효과의 특징은, 원래 양자역학에서 에너지는 언마그네타이즈인 경우에는 n에 의해서요 의존하는 것이 맞습니다. 에너지 퀀텀 넘버라고 하고 또는 프린시펄 퀀텀 넘버라고 해요. 아주 주된 퀀텀 넘버라고 해요. 하지만 이제는 자기장이 이루어지면은 n뿐만 아니라 이런 거 마그네틱 퀀텀 넘버에 의해서 이제 에너지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지만 효과예요. 지만 효과. 근데 여기에 이제 조금 더 다른 값이 들어가요. 우리가 퀀텀 넘버가 3개만 배웠거든. 그 프린시펄 퀀텀 넘버, 오비탈 퀀텀 넘버, 마그네틱 퀀텀 넘버 배웠습니다. 근데 양자역학을 완벽하게 기술하려면 3개가 아니라 하나가 더 필요하게 됩니다. 이거 다음 장에 배울 거예요. 요거까지 이렇게 되면 양자역학을 완벽하게 기술할 수 있는 퀀텀 넘버가 되겠습니다. 그거까지 포함하게 되면 얘가 이제 지만 효과가 노멀 지만 효과냐, 에버노멀 지만 효과까지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건 배우지 않고 여기까지만 해갖고 얘를 노멀 지만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